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516년 명정덕 11년 조광에 나아가다 대간이 기신제와 내수사 장리 및 유미, 최항 등의 일을 아뢰고 참창간 성운, 시독관, 신광안이 또한 기신제 및 장리에 혁파하기를 청했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의 가뭄 때문에 외방에서 아직도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가뭄이 이러한데 옥송 및 나이찬 처녀의 혼인이 시기를 잃게 되면 이로써 좋게 천재를 부르게 될 것이니 요사의 간택한 처녀들 중에 혼인을 금한 자는 모르거니와 혼인을 허락한 자들은 속히 혼인하도록 하여 시기를 잃지 않게 하라. 이는 법사가 단속하여 살필 일이다 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지진이 있었던 것을 신이 일찍이 알지 못하여 멍하게 자리에만 있고 나라의 큰일을 살피지 못하였으니 천재가 생김이 모두 신이 용렬한 소치입니다. 신의 생각에 지금 어떤 원망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는가 싶은데 더군데 남원, 장흥, 영광 등지의 군적이 모두 허수만 느려놓아 절반으로 감축되고 군사의 보인에게 정월에 번가를 받고 4월에 또 그렇게 함으로 자연 감축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군적은 이미 되었지만 모두 실제 숫자가 아니고 제멋대로 점유하거나 은닉하여 누락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마땅히 강명한 관원을 보내어 은닉한 장정을 찾아내미 어떠 하리까. 전라도는 여정이 있는 고을이 많다 하지만 여정이 없는 고을도 또한 많을 것이니 마땅히 시급하게 은닉한 장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 선상하는 일은 비록 조사도 또한 모두 그 값을 많이 받아 10피씩이나 하니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면 필경에는 다시 남아있는 백성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형조가 마땅히 값을 정하여 분배해야 할 일인데 법대로 받도록 거행하지 않고 각기 나름대로 받게 하여 한 사람의 한 달 값이 10필이나 되니 어떻게 감당하여 지탱하겠습니까? 한 출세 경찰관이 신에게 말하기를 인구의 생산이 너무나 감소되어 을사년에는 2만 2천여 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1만 2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 출산과 사망은 서로 비등한 법인데 아무리 사망이 많은데 어찌 절반으로 감소될 리가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경상도가 다른 도보다 더욱 심하여 백성이 몹시 괴롭게 여기고 장정이 더욱 적은데 설사 유량하여 이동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토록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니 3분의 1에서 2분이 없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런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여사이 듣건대 외방의 양반들이 외람되의 양민 및 공천을 차지하여 자기들 사이로 만든 사람이 많다는데 대저 종실이나 귀족이 아니고서 노비가 반드시 많지 않습니다. 외방 양반의 부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비를 많이 둔 것은 반드시 간산술책을 부린 것이니 일체 찾아내어 숨은 장정들을 모두 군역에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뉴스는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가 제2 때문에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실로 나 때문이요 대신 때문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재차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유순이 홀로 아뢰기를 신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에 이미 모두 아뢰었습니다마는 지금 신의 나이 점차 더하여 노쇠가 날로 심해지는데 이런 중임을 담당하고 있어 낮이나 밤이나 우려됩니다. 몸이 수성으로 있으면서 경련에도 나가지 못하고 조정의 회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며 그늘에는 장차 종묘의 일이 있는데도 또한 모실 수 없게 되어 소임을 보지 못하며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쇠하고 귀가 어두워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료들과 일을 의논하겠습니까? 조정의 채무로 말하더라도 수상이 늙고 병들어 바늘에 참여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비워둠과 무엇이 다릅니까? 만일 신의 직을 가지 않으신다면 이는 그 자리를 비우는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나이 늙은 것 때문에 수상을 갈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며 유순이 4차례나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7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영월 군수 이가 평양 서윤 윤형은 모두 자궁한 문과 출신으로 만일 대전대로 준직을 서임한다면 이들이 마땅히 정이 되어야 하는데 근자의 정은 과하다 하여 그 직을 낮춰 서임함이 준례이니 이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리까? 농사철인데 가족을 끌고 오게 되면 대단히 할 것이니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자의 대전대로 준직을 서임하기가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례 낮추어 제수한 것이니 마땅히 이 준례대로 하고 설사 채직해야 하더라도 또한 가을을 기다렸다 해야 한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7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7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요사이 재변이 있는 데다 가뭄의 조짐이 있어 지금 바야흐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때이니 오는 4월 초 나은 날 종묘에서 친제하신 뒤에 음복연은 거행하지 말고 단지 음복하는 절차만 거행하며 하리까 하니 답하기를 음복연은 나 역시 거행하지 않으려 한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만일 음복연을 거행하지 않을 양이면 음복하는 절차까지 배할 수 없는지 예조에 물으라 하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8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8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세 차례를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고 수를 내려 돈유하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8일 기요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8일 기요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고려사 명종기를 진강하였는데 최충수가 딸을 태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태자를 협박하여 그의 비를 배출하도록 하고는 거짓 나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언제 태자비를 축출했는가 하므로 나인이 왕에게 고하자 왕이 할 수 없이 배출하니 태자비는 오유를 이기지 못하고 왕후 또한 눈물을 흘렸으며 궁인들도 끊임없이 눈물을 쏟았다는 말에 이르라. 상이 누차 초연히 한숨을 쉬었으며 읽다가 누차 구두를 분간하지 못했다. 사신은 논한다. 이로 헤아릴 때 신씨 패출한 일을 상이 반드시 깊이 후회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강한 신하에게 제압되어 벌써 패출했으니 이제야 어찌할 것인가. 박원종 등이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박상, 김정 등이 이 일로 봉사를 올려다가 귀양 갔으니 비록 한때는 구피였지만 반드시 만세 뒤에는 펴질 것이다. 최충수의 한 짓이 박원종이 임금을 협박하여 신실을 배출한 것과 대개 서로 비슷한데 당초 상이 위태하고 의구스러운 시기에 처했을 때 한나라의 호령이 원종 등의 손아귀에 있으므로 새 임금을 협박하여 왕비를 배출하고 상께서도 사세히 몰려 강한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나 군신의 자리가 안정되고 세월이 이미 오래되자 그때 일을 뒤따라 생각하며 한탄스러운 뜻이 없지 못했던 것이다. 고사를 읽다가 사태가 서로 비슷하고 자체가 서로 흡사한 곳에 이르러 마음속에 충격되는 바가 밖에 환히 나타나면 또한 가릴 수 없는 일이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8일 기요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에게 친제한 뒤 엄복년을 거행함은 예문이 있는 것이어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8일 기요 여섯 번째 기사 채침을 홍문관 부교리로 표빙을 정원으로 조광조를 수찬으로 장옥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은 표빙이 아뢰기를 신이 정언으로 있을 때 박상 등의 상소에 대하여 신 등이 박상을 거르다하여 그들의 주에 다스리기를 청했는데 그 뒤에 대간이 신 등이 임금을 불의에 빠뜨린다 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퇴직된 것입니다. 또한 밖의 공론이 박상 등의 상소를 위해서는 정언에 두도록 명하셨는데 그때 대간이 아부하여 개달하고 감히 죄주기를 청했다고 했고 그 뒤에 홍문관에서도 차자를 올려 신 등이 임금을 불의에 빠뜨린다고 했었습니다. 신이 그때 또한 시정으로 있었고 물론이 이러하니 직에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저 비록 자신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오래 지나면 마땅히 도로 그 소임을 맡을 수 있는 법이다. 그때 박상 등을 죄주기 청한 것은 정은 혼자 의논한 것이 아니라 곧 온사가 같이 의논한 것인데 지금 어찌 밖의 의논 때문에 면직을 청하는가. 이미 지난 일을 이제 뒤쫓아 논할 것은 없다 하며 표빙이 세 차례 하려기를 이번에 오직 위에서만 뜻이 확고하시고 사람들은 모두 신이 그러다고 하는데 어찌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표빙의 말은 참으로 조리가 없다. 위의 뜻만 확고하다는 말은 아첨에 가까워 대간이 될 만한 기상을 볼 수 없는데 지금의 대간들이 장옥만 농박하고 빙은 놓아두면 무슨 뜻인가? 빙은 옛 글을 배워 과거에 장원하고 경연에 몸담아 있으며 조정의 대우가 가볍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저렇게 배운 사람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유순이 사직하기를 세조 초년의 일을 신이 직접 듣고 본 것인데 당시 서로 이어 정성 지낸 사람이 거의 1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오직 정인지만 늙어서도 이직에 있다가 오래지 않아 갈렸으니 이는 실로 대현이었는데도 오히려 갈렸습니다. 세종 때 황희가 늙도록 정성으로 있었으나 그것은 나이는 비록 늙었지만 덕망이 중함이 우리 동국에 다시 그런 유가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 성상께서 이를 들어 신의 청을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에게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우리 조종 때부터 정성이 없더라도 들어 그 자리를 비워둘 때가 있었으면 대개 그 소임을 중히 여긴 것이다. 지금경은 기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다 남북의 변방 사단이 또한 큰일이기에 늙은 대신으로 정성을 삼아 그 의논을 들어 조치어 하려는 것이 나의 본뜻이다. 하며 유순이 세 차례 아뢰기를 아상들도 제덕과 물망이 있는 사람인데 또한 어찌 감당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찌 꼭 그 자리를 비워게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3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유순이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이 나이 늙고 병이 있어 반열에 참여할 수 없고 또한 함께 경연에 들어가지 못하나 나의 생각에 노성한 대신이 정승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한 대신을 진퇴함은 참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윤호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굳이 사용하기를 여러 나라의 수고가 대단하니 내가 매우 미안하다. 내가 장차 정부에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예수는 젊어서부터 문학으로 시베들에게 추앙받았다. 그러나 우물쭈물하여 기술이 없었고 반장할 때를 당하여서는 변을 듣자 놀라며 두려워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 듣는 사람이 비웃었다. 패조 때 수상이 되면서부터 형적만을 남기면서 우물쭈물 구차하게 용납되다가 늙었다는 핑계로 물러가기를 바라 끝까지 몸을 보존할 계책을 꾀하니 당시 사람들이 풍도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다. 풍도는 자는 가독의 시호문이고 유수광을 섬기다 패망하자 장승업을 섬겼고 진나라에 추천되어 호부시랑 단명전 학사가 되고 거란을 섬겨 태부가 되고 후한을 섬겨 태사가 되었으며 후주를 섬겨 태사 중서령이 되어 네 성씨 열 임금을 섬겼는데 벼슬한 것을 글로 서술하여 영화롭게 여김으로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겼었다.
증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3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표빙이 사직을 네 차례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3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대사관 박열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일찍이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보건대 막연하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하나 일이 저질러지면 하늘의 기상이 변동되는 것이 실로 그림자나 메아리가 따르듯 합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지진이 있었고 충청도와 경상도 여러 고을에도 지진이 있었으며 전라도는 7고을에 우박이 내렸고 또한 겨울이 다 가도록 눈이 오지 않아 땅이 윤기가 없고 봄이 되어서도 비가 내리지 않아 들에는 먼지만 날리므로 백성이 씨앗을 심지 못하니 이변의 빈번함이 지금과 같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경계 공고하신 분부가 없으시고 보필하는 신하들은 우려하는 기색이 없으며 좌우에서도 진언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니 전하께서는 이미 몸을 뒤척이며 수성하는 실질을 다하셔서 조정의 장사는 한 가지 일도 말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비록 깊은 궁위에 그윽이 혼자 계실 때에도 넘연히 한결같은 생각으로 언제나 경에 마음을 두고 계신다면 보고 들음과 말하고 행동함이 법도 아님이 없고 호령을 바라고 정령을 내림이 중정 아님이 없어 저절로 하늘의 마음과 부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엄야에 나타나지 않는 데라 하여 경계 공고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안일 빙자한 뜻을 두신다면 이는 좋게 하늘의 꾸지람을 일으켜 이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위미와 선악의 분별을 공고하고 힘써 정대 고명한 바탕을 조성하여 먼저 다스리시는 근본을 세우시고 현우와 사정의 근본을 살피시고 여러 어진 사람과 바른 사람을 등용할 길을 넓히어 다스린 데 쓰이게 하시며 백성에게 병이 되거나 다스린 데 방해가 되는 정사를 없애고 여윈자의 소생과 파리한 자를 치료하는 인정을 펴 다스린 효과를 나타내시되 내용과 외모가 다 갖추고 근본과 말단이 모두 잘 되게 하신다면 전하께서 위로 하늘의 마음에 보답하고 아래로 대중의 소망을 위로하는 길이 이보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는데도 아래에서 호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래 사람들의 죄입니다. 지금 재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찌 그럴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비록 그 중에 포부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손을 써보려면 전단할까 한다 할까 두렵고 가만히 있으면 반식한다는 기롱을 받을까 싶어 방황하고 두리번거리느라 자신의 포부를 펴지 못하게 됩니다. 옥사를 결단하고 성사를 심리하는 관원에 있어서도 사람을 신중히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고 들거나 낮추고 높임에 따라 표임과 참혹함이 달려있는데 원통함과 억울함이 맺히면 좋게 재변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평반을 힘쓰지 않고 사람들의 주의를 조작하는 것도 진실로 죄가 되거늘 문서가 책상에 쌓이게 되면 어지러워서 방향을 알지 못하며 아전들이 이 틈을 타서 간계를 부르게 되는 것도 또한 좋게 민원을 일으킬 일입니다. 기신제를 지내면 조종들의 영혼을 크게 모독하는 일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그 절차는 줄이셨지만 그 근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장래에 이른다면 왕자가 사사로이 저축을 한다는 부당함뿐만이 아니라 또한 백성에 미치는 해가 많습니다. 전하께서 굳이 말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돌보지 않으시니 어찌 후사된 분으로서 조종들을 욕되게 하고 백성의 부모가 되어 자식들로부터 이득을 독차지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그 불가함을 알고 계시면서 선왕을 핑계하고서 즉시 쾌하게 고치지 않으시지만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선왕들의 마음은 조정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었고 선왕들의 정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간절한 것이 없었으니 전하께서 만일 그 두 가지 일을 없애신다면 전하의 그 마음이야말로 조정을 공경하고 그 뜻을 체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관적은 어진 사람을 대우하는 명기이니 병조의 비인자들은 마땅히 재주와 궁량 있는 사람을 가려 임명해야 하는데 유미는 적재가 아닌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차지하여 물이가 일게 되었으니 관적의 외람됨이 극심한 일입니다. 전하께서 전대의 행적을 간구하여 어둠이 있으시다면 먼저 원기를 보호하여 붙잡고
다음으로 기강을 정돈하십시오. 그러면 다스림이 체가 세워지고 다스림이 제도가 갖추어지게 될 것이요. 명기를 존중히 여김과 백성의 병폐를 없애는 등의 일은 그 속에 든 하나의 세미한 일일 것입니다. 하고 이어 아래기를 장옥은 정은이 되었다가 논박받아 채직되었는데 이조가 즉시 수찬으로 주의했습니다. 대개 대검과 시정은 일체인데 간관으로 채직한 지 오래지 않아 즉각 시정으로 주의하였으니 정사가 합당함을 이룬 것이라 시급히 옥을 채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 상소를 보건대 그 뜻이 지당하다. 요사이 가뭄의 징조가 있는 데다가 서울과 지방에 또한 우박이 내리고 지진하는 천재가 생겨 재변이 매우 많으니 어찌 감히 마음이 소홀히 여기겠는가. 그러므로 경연 때 매일 양말했던 것이다. 상소의 전하께서 경계 공부하는 분부가 없다고 하였는데 내가 어찌 경계하고 공부하지 않겠는가. 비록 구원한다 하더라도 수성하는 형식만 될 것이다. 조정 안에 혹 잘못된 일이 있는가 들어볼까 하여 대신들에게 친문하려 하다가 마침 대제 때가 되어 취재하느라 실현하지 못했는데 지금 상소를 보건대 지당한 말이다. 기신자는 이미 설만한 점을 고쳤고 장리는 또한 조정조 때부터 이미 그러했으니 고칠 수 없다. 유미도 또한 채직할 수 없고 장옥은 본래 수찬으로 있다 정은이 되었으니 이번에 도로 수찬이 되더라도 무슨 안 될 까닭이 있겠는가. 또한 인물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영원군수 김광후는 노병으로 혼매하여 이를 보지 못하니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려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같이 재변이 있는 때는 민폐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외방 수령들이 중시를 보기 위하여 올라온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만일 오래도록 내려가지 않는다면 마침 지금이 농사철인데 식량이나 종자를 나눠주는 등의 일을 비록 겸간이 있다 하지만 어찌 봉골 수령처럼 하게 되겠습니까? 배단이 매우 적지 않을 것이니 시급히 돌아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로 인해 올라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시 일이 끝난 다음에 시급히 내려가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24권 중조 11년 3월 30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조의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가 아뢰기를 유순이 당초 영상이 될 때의 공론이 노성한 사람이 정부에 있어야 한다 했으므로 신등도 또한 그렇게 아뢰었는데 영상을 제외한 이후에 노병을 거행하지 못하게 되자 신등에게 지극한 심정을 말했고 또 경련에도 입시하지 못하고 또한 앞반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으니 지금 사면하려 함은 역시 그의 지극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재량하실 일입니다. 또한 더건대 전라도의 우방에 내리는 천재가 있었다고 하니 신등도 사면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 영상은 여러 조정을 지낸 노성한 신하인이 채직하고 싶지 않다고 여겨서 영상에게 하문한 것인데 전에도 이미 굳이 사양했고 이번에는 또 극력 사양하기를 경연에도 입시하지 못하니 조정의 채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다. 두 정성의 뜻은 내가 이미 알았으니 마땅히 모두 동서벽의 말을 들어보라. 보아 처리하겠다. 정부의 동벽은 좌찬성과 우찬성이고 서벽은 좌참찬과 우참찬이다. 재변이 거듭 생기는 것은 곧 내가 부득한 소치이니 대신이 무슨 과실이 있어서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대개 근래에 재변이 더욱 심하여 반정한 이후 12여 년 동안에 없는 해가 없으니 무슨 일의 감흥인지 모르겠다. 나의 생각에는 조정의 상하의 분위가 있은 뒤에야 나라가 나라답게 된다고 여기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충후한 풍습은 없고 경박한 풍습만 자라 인심과 습속의 태폐하고 야박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돌이켜 변동시킬 길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충후한 일은 마땅히 존중해야 하고 경박한 것은 마땅히 배척하여 없애야 하는 법인데 지금은 터무니없는 일을 떠들어대어 속임수를 쓰므로 경박한 기풍이 날로 심해진다. 또한 전일의 좌의정이 경련에서 말하기를 선상 일을 법으로 세웠지만
받들어 거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체 파직한다면 어찌 이렇게 두겠는가? 풍속의 패던은 일족일석에 갑자기 고칠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점차 순수한 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돌이켜 고쳐가는 기틀은 윗사람에게 있고 준행하는 것은 아랫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비록 몇 달 사이 공효를 거두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이렇게 함으로 인해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재변을 가져온 까닭을 비록 적실히 알 수는 없으나 나의 생각에는 혹 인심과 풍속이 퇴폐하고 야박해져 그런가 싶다 하니 정강필 등이 아뢰기를 인심을 맑히고 풍속을 후하도록 하려면 덕으로서 인도해야 하는 법이니 지금 인심이 경박한 것도 형불로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순우한 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30일 신의 5번째 기사 조화찬성 신용계가 아뢰었다. 우리나라는 삼공이 큰일을 의정합니다. 유순이 비록 수상으로 있지만 이를 보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늙고 병든 몸으로 지게 있기를 미안하게 여겨서 사퇴함은 역시 옳은 일이니 신의 생각에는 마땅히 윤호하셔야 한다고 여깁니다. 또한 듣건대 인심과 풍속이 과연 태폐 야박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몸소 실행하신다면 아랫사람들이 어찌 마음에 감동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찌 봉행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 일이 그게 모두 해이되어 관리된 사람들이 비록 아주 미미한 관원이라 하더라도 또한 이를 일답게 보지 않으니 이를 비록 오로지 법률로만 다스릴 수는 없지만 또한 도덕으로만 진작시킬 수도 없다고 여깁니다. 증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30일 신의 6번째 기사 정광필 등에게 선교하기를 옛일로 보더라도 원수와 고갱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다같이 존심하고 공경한다면 무슨 일인들 잘 되지 않겠는가? 원자들의 말이 위에서 성심으로 아랫사람들을 신임하지 않고 아래서는 충성을 다해 보필 선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 이제야 풍속과 사습을 바로잡으려 함이 진실로 이미 너무나 늦은 듯하나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일은 그만이거니와 어찌 전대로만 하여 구차하게 해를 보내고 날만 보내겠는가. 지금으로부터 마땅히 중후한 풍속을 붙잡아 세우되 내 스스로 바른 일로 솔선수범하고 대신들 역시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면 거의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온갖 일의 해이됨이 역시 내가 부득하여 능히 아랫사람들을 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근신하여 본공하는 사람은 순찰을 따르지 않고 발탁하여 쓰고 나태하고 해이한 사람은 배척하여 제거하고 쓰지 않는다면 또한 혹 돌이켜 고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저 근자의 패단이 난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당상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는 역시 야박한 풍습 중에도 심한 일이다. 만리의 패단이 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어 매양 묻고 싶었는데 마침 지금 대신들이 왔으므로 말하는 것이다. 하니 정광필 등이 단지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할 뿐이었다. 상이 풍속 등의 일을 정광필 등에게 물었으나 광필 등이 창졸간에 대답할 수 없어 정광필이 김은기와 서로 한참 동안 보기만 하다가 지당하다는 대답만 하고 말았다. 증조실록 24권 증종 11년 4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의 재변에 대한 개변을 정부에 내리도록 명하고 대신들이 알아두도록 하였다. 증조실록 24권 증종 11년 4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우찬성 김전이 아뢰기를 유선이 지성으로 와서 사직하니 마땅히 윤호하셔야 합니다 하고 우참찬 남건이 아뢰기를 세상을 진퇴함은 참으로 가벼운 일이 아닌데 마땅히 성상께서 재량하셔야 합니다 하니 사관을 보내어 채직할 수 없다는 뜻을 유순에게 회유하였는데 순이 명을 듣고 와서 다시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종실록 24권 증종 11년 4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의 재변이 거듭 생기는 데다가 일전에는 또 의주의 흑비가 내려 지극히 마음이 편치 못하다. 마땅히 먼저 인심과 풍속을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요사이 사습이 올바르지 못하여 여러 관원들이 게으르고 소홀히 한다 하니 회사에 신칙하여 부지런하고 근실한 사람은 발탁하여 쓰고 게으르고 소홀한 사람 배척하여 제거함이 좋겠다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거듭 생겨 지진이 있었고 우박이 내리더니 이번엔 또 흑비가 내림으로 상상께서 천재를 만나 경계에 수성하시는 듯이 지극하십니다. 바라건대 대신들을 불러 하늘의 경계에 응답하는 도리를 묻고 구현하는 분부를 내림도 비록 형식 같기는 하지만 여러도의 이런 유시를 내려 경계 공고하시는 뜻을 알게 하미었다리까니 장교하기를 재변을 만나 수성할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구원하는 분부를 내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다만 전에 대신들이 별로 계책을 마련할 일이 없다고 하였기에 아직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4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해 정묘에서 하향 대제를 친히 거행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4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정부에 명하여 영원군을 옮김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4월 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4월 4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한재, 우박, 지진, 흑비가 서로 잇따르니 하늘의 견고가 지극합니다. 위에서 마땅히 공고수성하셔야 하는데 이제 하늘의 경계를 삼가야 할 때를 당하여 풍악을 하며 행행하실 수 없고 중시는 진실로 급급한 일이 아니니 물려서 거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신제와 장리 등의 일도 이미 모두 아뢰었으나 유난하시지 하지 마시기 바라며 유미는 인망이 없어 정조에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시급히 채직하소서 하고 관원이 아뢰기를 영원 군수 김광후는 노병으로 혼매하여 이를 볼 수 없으니 채직하소서. 장옥은 전의 실수 때문에 논박받아 채직된 것을 곧 수찬으로 제수했는데 대응과 시종은 다름이 없으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우부승지가 대간이 아랫일을 들어 승전 내관에게 말해 주다가 중시를 물려서 거행하는 일에 언급되자 동부승지 김안국이 듣고 은성을 높여 말하기를 대간이 어찌 그리 망령스러운가. 중시 볼 날에 이미 박도하 있는데 지금에는 물리려 해도 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지금 비록 재변이 있기는 하지만 중시로 인재를 뽑는 것이 어찌 방해롭겠는가. 대간이 아랠 만한 일이 없다고 오히려 이런 것이라도 아뢰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인가? 지금의 배단이 어찌 이보다 시급한 일이 없겠는가? 대간이 어찌 그리 망령스러운가 하였었다. 김안국은 본래 성품이 강직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대저 지금의 대관들은 능히 대관의 직책을 다하는 사람이 적어 민간의 병폐나 고통을 말하는 사람은 드물고 남의 자잘한 과음한 세밀히 들쳐 고사대로 하는 채 할 뿐이었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4일 을미오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시를 물릴 것인지 여부는 장차 삼공에게 물으라. 장옥은 채직하여 사풍이 바로 잡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유순 정광필의 의논들에게를 대간이 아랫말이 지당합니다. 중시는 급급한 일이 아니니 물려서 거행함이 합당합니다 하고 김은기는 의논들이기를 지금 재변이 있는데 시급하지 않은 일을 하면 과연 언당하지 못하니 비록 대전에 실린 일이지만 물려서 거행함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중시는 대전에 실린 것이고 또한 전신 날짜가 박도하였습니다. 더구나 무가 중시는 이미 초시를 치렀으니 지금 만약 중시를 물린다면 그 초시가 필시 후일에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 사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 있는 대로 물려서 거행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유순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개하였으나 불허하다.
전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6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늙고 병약한 몸으로 번번이 와서 사직하기를 구하니 내가 실로 마음에 미안하다. 이래서 윤허하는 것이다. 하고 이어 선언을 하니 유순이 위의 정교를 두고 기쁜 기색을 띠며 아뢰기를 이제 상상의 은혜를 입으니 비록 죽더라도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전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6일 장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그래 재변이 더욱 심하니 필시 송사와 억사가 적체되어 그러한 것입니다. 판결사 최연손, 사이 윤방, 한성판관, 성희중과 민경안은 경사를 심리하는 권한에 합당치 못하니 모두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고 간원이 김광호의 채직을 청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4월 7일 첫 번째 기사. 사관 및 내관을 나눠보내 형옥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7일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정경 이 약병이 재변을 들어 시급비 박상 김정 등을 석방하기를 청하니 상이 무견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7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회의를 아뢰니 최연손, 융방, 성희중, 민경안은 채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7일 네 번째 기사. 영월군수 이가 평양서윤 윤형을 승직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니 장광필 김은기 신용계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이각 윤형 등은 잡가를 모은 것이 아니라 개궁하게 되어 지금 사품이 정직이 된 것이니 대전으로 전직에 제수함이 과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 수령들이므로 제대할 때에 맞이하고 전송하느라 패단이 있을 것이니 추수 때를 기다려 전품이 비게 될 때 성서함이 어떠하리까. 또 전선령 이윤의 언이여 부희득과 서로 가늠한 지 이미 오래나 국혈 중에 간통한 자와는 다르니 녹안함은 과당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늘인 첩도 아니면서 건법을 무릅쓰고 서로 가늠하였으니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녹안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정부에 하문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다. 하고 또 의논드리기를 영월의 엄내터는 협소하고 척박하여 군화를 두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연역하거나 패치함은 큰일로서 경솔하게 할 수 없으니 뒷날 대신이 내려갈 때 읍내를 옮겨야 할지 여부와 새로 옮길 곳이 고을을 설치하기에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살피게 한 다음에 결정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또 의논드리기를 김종필은 사람을 때려 죽게 했으니 법에 마땅히 생명을 보상해야 하나 다만 그 추언을 보건대 5, 6차례 뺨을 맞은 뒤에도 3, 4일 동안 행동이 여전하다가 17일이 되었어야 죽었으니 오로지 맞아서 죽었다고 하기는 애매한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상명은 노관할 것이 없고 김종필은 사형을 가함하며 나머지도 모두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 하고 이조에 전교하기를 영의정 뉴스는 여러 조정의 기구로 내가 의지하여 중히 여기는 바이다. 여러 번 넓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물러가기를 바랐으나 내가 수상의 진전은 가배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 유난하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퇴하는 뜻과 심정이 더욱 간절히 하여 부득이 그의 뜻에 따라 기무의 해임을 윤허하여 조용히 수용하게 편하도록 하였으니 본직은 채직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4월 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개하였으나 불허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4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회의를 하였으나 불허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4월 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겸 판결사를 새로 두는 일은 뒷날 대신들이 대궐 떨에 모일 때 의계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장광필을 영의정으로 김은기를 좌의정으로 유순을 문성부원군으로 김근사를 판결사로 삼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9일에는 경신 네 번째 기사. 강원도 정선군에 우박이 내리고 눈이 뿌렸다.
현재실력 24군 중종 11년 4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조의정 김은기가 아뢰기를 신등이처럼 재변을 만나 엄령을 좋아하지 못하니 마땅히 견책 면직되고 평강되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차례로 승진되었으니 반드시 무리가 있을 것이라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정성민 예관에게 전교하기를 요사이 재변이 더욱 심하니 내 마음이 미안하다. 이런 재변을 만나 왕비 정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또한 매우 미안하나 이는 국가의 큰일이라 마땅히 미리 정해야 할 일이라 하리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전일에 대신이 중위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일이니 모름지기 미리 전일을 간택해야 한다고 했는데 3년상 안에 왕비를 정함이 비록 미안한 듯하나 올해 왕비를 정하지 않으면 지금 한제를 만나서 검혼된 처녀들이 오래 혼이 나지 못할 것이고 또 중위가 오래 비어 있으면 내정도 통솔될 때가 없게 된다. 비록 지금부터 미리 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더 매우 많아 반드시 가을까지 가게 될 것이니 금년에 정하든지 명년에 정하든지 간에 왕비를 맞이하고 왕비를 책봉하는 등의 일을 또한 미리 가을에 도감을 설치하여 하도록 함이 어떠할런지 이는 곧 자전의 뜻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3년상 뒤에 중위를 정함이 합당한지 여부는 마땅히 예관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금혼한 처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년 동안을 오래 하고서야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반복해서 자세히 헤아려 덕현과 문묘를 보고서 정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대신에 국모를 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 말이 매우 지당하다. 다만 비록 사람을 얻더라도 그 절차가 반드시 오래 걸리게 되므로 묻는 것이니 예관은 사체를 짐작해서 아뢰라 하였다. 현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사관 박유령 등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재변과 요울이 없는 해가 없으므로 전문이 잘못 운행되고 지도가 편치 못하여 낮이 어둡다 밤이 밝다 일식하다 월조하다 하고 추위와 더위가 질서를 잃고 눈과 서리가 시기를 어기며 복숭아 오야시 겨울에 열매 맺고 강물의 빛이 붉으며 산과 구렁에 사태가 나고 내와 골짜기가 바뀌며 거센 바람과 때 아닌 비로 벼가 쓰러지고 나무가 뽑히며 다리가 닿아서 신소가 생기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으니 이는 모두 사람이 정사를 잘못함으로 변괴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건년부터는 기근이 거듭되고 여역이 잇따라 풍속에 야박하고 악독해져 처첩이 지아비를 죽여 노비가 주인을 죽이며 자식이 또한 어미를 죽이는 등 인륜의 큰 변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또 이번에는 겨울이 지나도록 눈이 없어 봄처럼 훈훈하다가 봄도 건조하여 온물의 샘이 고갈되고 흙비가 내리다 우박이 쏟아지다 하며 머리 하나에 얼굴이 둘 붙은 소가 생겼습니다. 이는 하늘이 전하에게 경고하여 깨우치기를 정령하고 간절 극진하게 하는 것이니 마땅히 통절하게 스스로 인책하여 실지의 덕을 힘써 닦되 이미 지난 잘못을 추구하고 닥치지 않은 환란을 예방하여야 다소 인사를 닦아 하늘의 경고에 보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저 대신이란 전하께서 조석으로 만나 함께 큰 계책을 의논하는 사람인데 지금 한 번도 소대하셨다는 것을 듣지 못했고 비록 의논한 일이 있어 때로 조정에 나아가더라도 또한 의례 중사를 보낸 말을 전할 뿐이시니 어찌 다시 면전에서 득실을 진달라의 가부를 함께 정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제왕이 학문함은 고금의 일을 알아 정사에 미치려는 것인데 경영관이 된 자들은 장구만 따져 감독하는 것으로 책임을 삼고 좌우의 재상들은 한갓 조심스럽게 배괴하고 출입할 뿐입니다. 전하의 재상들이 치도를 고문함에 있어 이러하니 비록 날마다 3번씩 경련을 연들 덕에 들어가고 학업을 닦는 데 있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학교는 모범을 보이는 자리인데 지금 분포들이 거기에 학궁에 나아가 학업을 배우는 자는 많고
오직 근거도 없는 쓸데없는 말이나 일삼으며 책을 끼고 스승에게 나아가 덕을 고구하는 사람은 도리어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받습니다. 대범 옛적에 현명한 선비들이 관심 두는 것을 지금은 저버리고 강론하지 않는데 사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교화의 근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제 몸만 내세우고 선비들은 제 학문만 내세우며 힘쓰여 궤변과 경론을 벌여 다른 사람과 달리 하려고만 하는데 그날은 그날대로 그 해는 그 해대로 넘기어 10년쯤 된다면 그 패단이 장차 어떠하겠습니까? 형옥이 한번 잘못되면 원통함과 억울함이 생기게 되고 세금의 징수가 제한이 없으면 근심과 한탄이 일게 되는 법인데 의창에서 받은 빚은 장차 징수를 독촉하고 각박한 관원의 논죄는 가엾게 여겨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내수사가 재물을 늘리는 것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요 기신제를 지내면 그런 도리로 조상을 받드는 것이며 정조는 중요한 자리니 그런 자가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수령은 백성과 친근한 관직이니 혼매한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저 상소와 재앙이 생김을 비록 어느 일이 잘되고 잘못되었으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나 미미한 한 가지 일이 재앙을 부르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하여 조금이라도 스스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교하시기를 하늘에 응답하기를 실답게 하고 형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옛 제왕들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과 경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그의 묵묵히 진행하는 묘리가 하늘과 부합하게 되고 비록 비상한 체변으로 경계 공고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되더라도 자신에 있어 몸을 뒤척이며 수성하는 실질을 극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는 정직한 말 듣기를 좋아하시다가 지금은 점차 끝을 맺지 못하여 대간이 아뢰는 말을 억지로 따르시게 되는데 억지로 따르는 조짐은 장차 가나는 말을 거절하게 되는 법이니 임금이 가나는 말을 거절하면 남의 말을 들을 것이 없고 하늘의 재변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 국가의 위망이 곧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의 말 뜻이 매우 간절하다. 지금 재변이 겹쳐 생기는 것을 내가 어찌 소홀히 여기고 염려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박상하고 김정을 빨리 풀어줘야지. 증조실 24권 증정 11년 4월 1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개하였으나 불허하다. 증조실 24권 증정 11년 4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이 나아가다 대사관 박유령, 지평, 김인손이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 및 유미, 김광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연호하지 않았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광우 등의 일은 과연 대간이 아뢰 바와 같습니다. 영원은 잔패한 고을인데 광우는 나이 이미 노쇠하여 수령 노릇을 하지 못할 듯합니다. 왕비를 간택하는 일은 공해 왕후의 예 이외에는 다시 전례가 없으니 반복해서 짐작하여 덕행, 문돌, 가혼을 보아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해지면 다시 고칠 수 없는 일이니 진실로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덕행과 문벌을 진실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하였다. 덕진관 유담년이 아뢰기를 융양씨의 일은 전에 일백보로 의정하였는데 무사들이 활힘을 숭상하여 팔을 많이 상하게 되니 일백보 이상의 보수는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융양씨는 획수를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도시를 보일 때 하나도 1등한 사람이 없었으니 융양씨의 획수를 헤아리지 않는 법은 역시 합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바라건대 다시 하려 보수를 정함이 어떠하리까? 만일 110보로 느린다면 적당할 것입니다. 하고 김석철은 아뢰기를 10보를 느려 획수를 헤아린다면 거의 적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무사를 아는 사람이 이들 만한 사람이 없으니 비록 의논을 거치지 않더라도 마땅히 이 사람들이 아랜 대로 해야 합니다. 하였다. 진조실로 24권 증정 11년 4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한승부 판년 윤순 등이 아뢰기를 도성안이 내가와 길 옆에 허가문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여 집을 짓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통기를 고치는 때인데 모두 철거하도록 하면 원망이 적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장부에 기입하고 방리의 역사를 하도록 하면 반드시 앞으로도 길가와 냇가를 침범하게 될 것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취품합니다. 또 추악한 면포를 4월 초하루부터 금하기 시작하기로 한 일은 이미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자에서 사용하는 것이 모두 거친 배여서 사세가 모두 검할 수 없고, 7월부터 시작되는 선상노의 가포를 닷새포로 상납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 7월 이후에는 선상노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 닷새 배가 반드시 널리 퍼질 것입니다. 신의 생각은 7월에 추악한 배로 사용되던 것은 속공하여 사섬시로 보내 처리하기로 하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은 잠시 척수를 맞춰 사용하도록 하다가 7월을 기다린 다음에 일체 모두 검단한다면 시끄러운 배단이 없고 법도 또한 시행되리라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추악한 면포 검단하는 시일을 본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가 시한이 급박하여 백성들이 바꾸지 못해 사세가 갑자기 검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한을 금년 4월에 물린 것인데, 이번에도 또 법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7월로 물려서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 세우기는 마땅히 금석처럼 굳게 해야지 능히 시행하기 어렵다여 번번이 시한을 물린다면 백성이 법을 믿지 않는 법이니 나는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다만 닷새배가 널리 퍼지지 않았는데 거친 배를 일체 검단하다면 백성이 거친 배 한 피를 써먹다가 검법에 걸려 바치는 속전의 수가 반드시 갑절이나 되어 민폐가 적지 않을 것이니 어찌해야 좋을지 정부와 회사의 당상이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냇가와 길 옆에 지은 인가가 360여 호나 되는데 당초에 검령을 어기고 집을 지은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니 마땅히 주의를 다스리고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백성의 원망이 심할 것이고 바야흐로 재변이 있는 때이어서 그리 할 수 없으니 이번에 누구누구의 집은 바로 도로와 냇가를 불법 점유한 것이고 누구누구의 집은 지어도 될 때에다가 지은 것인지와 건축한 시일을 분별해서 자상히 기록하여 아랜다면 마땅히 분간해서 주의를 다스리겠다. 또한 이토록 불법 점유하는데도 오부 관원들이 적발하지 않았으니 모두 추문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24권 중종 11년 4월 11일 엠솔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24권 중종 11년 4월 11일 엠솔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24권 중종 11년 4월 11일 엠솔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기신제와 장리의 일을 여러 달 농계하였으나 지금까지 윤언하시는데 비록 백방으로 헤아려 보아도 그 대강이 이미 잘못된 것이니 시급히 혁파하시기 바랍니다. 유민은 물망에 차지 못하여 정조에 있기가 합당치 못하니 시급히 채직해야 합니다 하고 간언이 아뢰기를 김광우는 너무나 용렬하고 잔약하여 고을 수령에 합당하지 못하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24권 중종 11년 4월 11일 엠술 여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예조로 하여금 옛 예를 고찰하도록 한 것은 왕비가 홍수한 뒤에 몇 해 만에 왕비를 책봉한 일을 결정했는지 알려고 한 것이다. 예종조의 장순 왕후께서 홍수하신 뒤에 안순왕후께서 척실로 계시다가 정비로 오르셨는데 장순왕후께서 어느 해에 흉서하시고 안순왕후께서 어느 해에 왕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다. 상중조의 공해왕후께서 흉서하신 후 숙일을 어느 해에 간택하여 드리고 패비 윤씨가 어느 해에 척실로이다가 왕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으니 성정원 일배를 자세히 고찰하여 하래라. 어제 아랜 공해 왕후 때 수lun간 실은간 참봉관 내간에게 가자하고 상사한 예가 병신년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고찰했거니와 다만 왕후께서 홍수하신 것이 가보년이라면 병신년은 3년이 되는 해인데 가보년에서 을미년까지 3년이 되기 이전에 상사한 일이 있지 않았는지 아울러 고찰하여 하래라.
준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10일 이렇게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정경 이 약빙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구원하기를 청하는데도 상교에 아직은 천천히 하자고 막으신다니 신은 위에서 제변을 놀랍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아랫사람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하고 집이 김양진 정은 표빙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10일 이렇게 두 번째 기사. 한 급의 어미가 상소하여 아들 급의 원통함을 호소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강는 유생이 상소하여 급이 죄 없음을 호소했었으나 한 급은 전에 강릉 부사로 있다가 탐장의 죄로 노관하고 금고된 사람이었다. 이때 의논하는 대신들이 모두 지금 만약 다시 변경한다면 뒤에 반드시 이를 본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하므로 드디어 다시 고치지 않은 것인데 과연 애매하다면 비록 이미 노관했더라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의 상은에 고형산, 황맹헌, 이세영이 일찍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으니 이 사람들을 불러 들은 말을 물어보라고 했었다 하니 고형산 등이 아뢰기를 강릉에 갔다가 우연히 동면 친구와 만나 이야기할 즈음에 전부사 한급이 관청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닌데 탐장이란 누명을 쓰게 되어 정리에 애매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이는 한때의 손만이 아니라 고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들 애매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음을 들었다. 임금으로서 이미 그때 그 애매함을 알았으므로 신원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일 대신들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한급은 사람됨이 학식이었고 성격이 교우 탐비하여 젊은서부터 제배들에게 끼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민활한 말재주로 가나를 잘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여 몰래 남의 손을 빌어 과거하고 사람이 모자라는 때를 만나 장령이 되니 더러 칭찬한 사람이 있었다. 당상으로 승진하여 강릉부사가 되어서는 오만한 기습이 그득하여 조정의 사신을 보고는 더러는 예우하지 않았으며 겉으로는 공정 청렴하게 백성을 돌보는 뜻을 보이므로 오명 백성들이 신임하여 모두 어진 태수라고 칭찬을 했었다. 일찍이 판관 유식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더러 유식의 비밀한 일을 드러내니 식이 깊이 급을 원망하여 모함하려 했는데 마침 급이 좋은 말을 팔아 받은 값과 고을에 저장했던 면포를 첩의 집으로 보내자 식이 가만히 자기의 처남인 동지 윤희선을 교사의 일을 관찰사 안윤덕에게 말하게 하였다. 윤덕이 그 말만 믿고 조정에 계문하였는데 급이 추국을 받으면서 스스로 발명하지 못하여 장안에 오르니 식견 있는 사람들은 비록 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탐장죄에 걸리면 과정하다고 했었다. 그 뒤에 급이 딸을 강릉 유생 최수성에게 시집 보내고서 수성과 강릉 선비들에게 자기가 애매하게 주의를 받은 정상을 전파하여 조정에 들리게 되기를 바랬었는데 이때 이르러 강릉 유생들이 과거 보려고 서울에 모이게 되자 급이 자기 집으로 맞아다가 후히 대접하며 연명으로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하도록 유도하니 아는 사람들이 모두 간사한 짓이라고 여겼다. 진사 최세덕 박언충은 곧 수성의 족속인데 급의 지휘대로 다른 사람들의 성명을 열서하여 상사한 것이고 다른 유생들은 실제로 몰랐었다. 급이 일찍이 박수량을 초대하여 상소를 짓도록 강박하였었는데 수량이 사절하자니 급의 애글에 핍박되고 짓자니 당시의 공면이 두려워 강릉으로 도망하여 버렸는데 급이 듣고서 박생원이 어찌 그리 야박한가 하였었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10일 이렇게 세 번째 기사. 홍문관직자 김갱 등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비상한 천변과 놀라운 재해가 해마다 겹쳐 이르고 달마다 생기다 요즘은 더욱 심하여 겨울이 다가도록 눈이 안 오고 봄이 다가도록 비가 안 내리며 여름철에 서리가 한창 있고 중에는 지진하며 남방에는 우박이 내리고 서쪽에는 흙비가 내리는 데다가 또한 해남 고을에서는 머리 하나에 얼굴이 둘붙은 송아지가 생겨났으니 이는 어찌 평범한 인사가 잘못되어 생기는 병괴이겠습니까? 상하가 일시의 편안을 위해 태만하게 경계에 상찰하지 않고 알락 만족하여 천변을 심상히 여기는데 이르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나라의 인류가 없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요즘의 병폐는 무릇 시행하는 일을 한결같이 형식으로만 하여 기강이 서지 못하고 정령이 구차고 풍습이 투박하고 세속이 사납고 인사가 아름답지 못해 온갖 참변이 생기는 것이니 신등은 전하께서 몸을 닫고 사람을 쓰는 실지가 또한 극진하지 못한 점이 있으신가 걱정입니다. 삼가 심학을 바로잡고 인재를 변별하고 언로를 터놓는 세 가지 것이 오늘의 수상하는 근무요 천재를 거치게 하는 요법이라 여기오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는데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를 보건대 그 말이 지당하다. 내가 저기한 이래로 온갖 재변이 갖추 생기다가 근자에는 더욱 심한데 재변을 비록 어느 일의 감흥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병고가 어찌 까닭 없이 일이겠는가. 이는 내가 부덕한 소치이니 내가 낮이나 밤이나 조심스럽고 두려워 누워도 자리가 편치 못하다. 상소 안에 세 조목은 마땅히 자리 옆에 서놓고 다시 더 성념하겠다 하여